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 네. 볼 일은 없었으면 좋겠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한국반려동물 장례연구소 네. 소장 강성일이고요. 네.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란 무엇인가요?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라는 직업은 우선 반려동물과 반려인 네. 합쳐서 반려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려가족의 마지막 이별 예식을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라는 직업이 있는 것도 사실 저는 처음 알았고 흔치 않은 직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이쪽으로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되셨나요? 지금의 일을 시작한 건 30대 초반입니다. 그 당시 생각했던 게 조금 더 내가 가치 있는 일을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당시에는 반려동물 관련된 이야기보다는 시대 흐름 자체가 애완동물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보를 얻는 것보다는 좀 그래도 동물에 관련해서 선진국가인 이웃 나라에서 반려동물 장례라는 문화가 있구나 알아가게 됐고 그때부터 아마 한국에는 그럼 지금 반려동물 전용 화장장이 어느 정도나 수가 되나요? 지금 80개소 미만이에요. 대략 75개소 정도가 되고요. 화장장 또는 봉안시설, 장례시설 대부분의 시설을 갖추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 75개소가 대한민국에서 이제 발생하는 반려동물 사망을 처리하는데 뭐 문제 없이 다 처리가 되는 수준인가요? 뭐 언론 미디어나 뉴스 보도에서도 보면 해당 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기사도 찾아볼 수 있는데 앞으로 내다봤을 때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이들의 마지막을 지켜주고 장례 절차를 진행해주는 보호자분들이 10명 중에 대략 3.5명 정도라고 해요. 지금 당장 많이 부족하다라고는 저는 뭔 느낌은? 좀 그 의견에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고요. 죽음을 다루는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힘드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좀 힘드신 부분은 어느 부분이 있나요? 우선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은 물론 있죠. 네. 뭐 사실 저희가 하는 일이 시간대를 다 정해놓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관리자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거의 밤잠 못 자고 새벽 내내 일을 하고 하루를 꼬박 새고 일을 하는 경우도 많았으니까 체력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심리적인 부분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매일 죽음을 맞이하고 매일 슬퍼하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괜찮냐, 우울증 걸리지 않겠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사실 저희는 직업이고 제 직업에 직무를 다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의 어려움보다는 지금 일을 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직무에 대한 초심을 잃지 않을까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막상 지금 당장 내 반려동물이 죽었다고 했을 때 절차에 대해서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처음 이제 아이가 떠나면. 대부분 보호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당황하세요. 전체 가족 구성원 중에 분명 엄마의 역할을 했던 또는 아빠의 역할을 했던 분이 있으실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걸 짧게 얘기해서 책임 보호자라고 얘기하는데 책임 보호자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첫 번째 해주셔야 될 건 사후 상태의 기초 수습을 해주셔야 돼요. 아주 작은 친구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내 반려동물이 쇼크 상태인지 아니면 정말 사망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사망 확인을 먼저 해주셔야 하고 그리고 사망했을 당시에 보면 대부분 혀를 좀 물고 있어요. 사후 경직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혀를 물게 되고 그러면서 2차 부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온전하게 아이를 보존해야 되는 게 저는 보호자의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슬퍼하셔도 늦지 않다. 유튜브에 올려주신 영상 중에 사후 기초 수습이라고 해서 되게 짧은데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네. 게 있더라고요. 그거들을 한 번씩 봐주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네요. 기초 수습을 한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기초 수습을 어느 정도 완료하시면 사실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부분은 보호자와 가족의 큰 슬픔이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그 슬픔 충분히 표현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아이의 이별 예식을 어느 곳에서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가족들끼리 조금 더 면밀한 소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람은 뭐 이렇게 키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네. 근데 반려동물은 이만한 애도 있고 맞죠? 이만한 애도 있고 그죠? 뭐 가격이 금액이 차이가 많죠. 반려동물 장례 시장들이 뭐 5kg 이내, 우리나라에 보통 한 50kg 미만까지 있거든요. 대부분 대형견이라고 해도. 네.
그래서 장례 비용이 다 천차만별이죠. 이제 내가 옆에 있는 아이가 10살이 넘었어요. 그럼 진짜 노령의 나이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지금 이렇게 이성에 대한 정서가 잡히고 이성 판단을 할 수 있을 때 죄 짓는 거 아니거든요. 아이 옆에 있는 아이들은 죄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뭐 나가셔도 좋으니까 나가셔서라도 정말 나중에라도 내가 우리 아이가 떠나게 됐을 때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하고 그 다음 장례 절차가 이런 거구나 한번 체크하고 다음 장례 비용은 이 정도 드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거를 내가 먼저 알아보거나 체크하는 게 옆에 있는 반려동물에게 죄 짓는 게 아닌데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보호자, 말 그대로 보호자라는 명칭을 쓰실 거면 이 아이 작은 생명 끝까지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떠났을 때도 책임지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정확히 미리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 장례 지도사로 오래 이제 일을 하시다가 그 한국 반려동물 장례 연구소를 차리셨잖아요. 연구소를 설립한 뭐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반려동물 장례와 관련된 산업이나 문화가 이제 좀 시작이 정말 발판이 만들어졌고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이라도 미약하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제가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이 명칭 자체가 사실 정규 직무 명칭은 아니에요. 아주 미약하지만 제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라는 명칭이 정규적으로 또 전문화를 더 이룰 수 있는 직업의 명칭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반려동물 장례 연구소는 뭐 어떤 걸 하는 연구소일까요? 우리나라 반려동물 장례 산업과 문화가 앞으로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미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우선 민간 반려동물 장례 기업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방향에서 반려동물 장례 사업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경영 컨설팅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반려동물 장례가 사회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아지면서 공공 반려동물 장례 시설을 위한 빌드업 과정에서 저희가 참여를 해서 또 그런 공공 장례 시설을 준비하기 위한 또 확충되기 위한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는 국가 자격증이 있는 케이스는 아니고 네, 민간 자격증만 많이 되어 있어요. 대학에서도 반려동물 장례 과목이 신설이 되면서 제가 이제 겸임 교수로 가서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 참여를 하는 부분이 제가 연구소를 설립하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이행하는 과정 중에 하나고요.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라는 직업군 자체가 조금 더 전문화되고 조금 더 정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뭐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를 꿈꾸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팁을 전달해주고 싶으신가요? 저도 제가 되게 정말 많은 긴 시간은 아닌데 첫 번째는 이 진심을 다하지 못하면 이 일은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려동물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스스로의 타협점이 생기면 또 이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보호자보다는 내 앞에 이제 막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반려동물에게 최선을 다하는 마지막 예우를 지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저희의 일이지 저희가 보호자를 바로 위로를 해야 되거나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떠난 반려동물에 대해서 마지막 예우를 지켜주는 게 가장 우선이고 실제 보호자분들도 그 모습을 더 많이 원하십니다. 제가 하는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직업은 매일매일 정말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 네. 볼 일은 없었으면 좋겠죠. 저도 이제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맞다. 그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계기인 것 같고 그리고 올려주셨던 유튜브 중에 그 처음 수습하는 법 그것도 너무 많이 도움이 됐고요.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뭐 정말 볼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없을 수 없지만 아주 나중에 네. 제가
꼭 어떤 부분에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저도 세븐페 기업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 콘텐츠 준비하신다고 초대해 주셨을 때 바로 수락을 하고 오늘 사실 산초 보내고 나서 첫 번째 네.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는데 온 이유가 반려인들, 실제 반려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채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좋은 콘텐츠 마련해 주셔서 저도 저 역시 감사드리고 세븐펫이 많은 구독자가 생길 수 있도록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도 오늘 마음 먹고 왔어요. 뭘 해도 산초 이야기 나올 거예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을 여기서 알았거든요.